이번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식량 안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집중 질의하였습니다. 종자 보관의 중요성이나 또한 남북 간 교류 협력을 통한 한반도 식량 수급 안정화 체계 구축 문제, 그리고 공적 개발을 활용한 안정적인 식량 안보 방안 등에 대해서 경기도 농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고, 또한 우리나라의 식량 자원률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고 코로나19로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요즘 이제는 우리 경기도 농업의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안보적인 측면까지 생각을 해야 하고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농업 현안이 미래의 문제가 당장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임을 잘 인지하고, 또한 기후변화 등에 대해서 대응한 선제적이고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경기도 농정이 지난 10년간 농업인구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농업인구는 28만 명이죠. 앞으로 10년 뒤에는 경기도 농업인구는 아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농정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제를 농정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라고 목표를 잡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사업은 사실 우리 농업은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농가 경영등록처에 40대 미만이 등록한 사람은 1% 미만입니다. 그만큼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죠. 그래서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젊은 인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결코 지금의 구조로서는 젊은 사람들이 농업에 임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령농, 소농, 영세농, 친환경농 이런 분들을 위한 시스템 변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제는 고령농 사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농, 영세농 중심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생산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판매까지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민은 생산을, 판매는 공공 전문 유통단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행정감에서 집중 질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업인구 증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뛰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정해양국을 대상으로 안전한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과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방안, 미래사회 주역인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한 공급 과일의 품질 유지와 안전성 강화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토종 종자의 보급 확대를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이 대상 품목 확대 및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원물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배달하는 그 단계에서, 그러니까 농가에서 가수 등등을 납품할 때는 그런 훼손되는 과일을, 깨진 거나 진물림이 있다던가 멍 있는 과일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차 검수 과정에서 그걸 다 카트를 시키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품질의 안정성과 물류 운영의 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범 사업을 할 때부터 도출돼서 그거에 대해서 시정을 하면서 우리가 38만 명의 아동들에게 공급을 했을 때도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농작물의 피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재해보험 가입률은 한 38.9%예요. 그렇죠? 네. 40%도 안 되고 있고요. 반대급부로 생각하면은 보험은 이때 보험에 적용되는 작물의 수가 67건뿐이 안 되다 보니까 다양하게 농사의 종사를 하고 있는데 보상을 못 받는 그런 또 작물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또 엄격한 잣대를 하다 보니까
피해 보상을 별로 자부담 빼고는 참 못 받는다. 그런 또 인식도 있을 겁니다. 3년 안에 이 재보험료의 그 보상을 받은 사람 보험료가 상승을 하더라고요.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재해로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적용이 되더라고요. 좀 현실과 맞지 않는 적용 자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저는 이번 행감에서 전국 편의점의 25%가 경기도 내에 위치하는 점을 지적하고 편의점 가밀화 현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경기도의 실질적인 조치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행감이 공정 경제와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존에 편의점 하시는 분들도 되게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경기도 쪽으로 계속 편의점 수가 늘어나니까 그 각 편의점 회사에서는 경기도가 백면을 하기 전에 빨리 입점시키자 해가지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뭐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서 한가롭게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지금 저희가 공문을 언제 보냈습니까? 4월 29일 날 보냈는데 11월 달까지 3개시만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나머지 28개 시고는 지금 되지 않고 있어요.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뭐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건 공정국에서 진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그래서 특별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할 수 있게끔 이거 안 하는 데서는 마이너스를 줄 수 있게끔 그런 걸 강력한 시책을 해야 빨리 이루어지고 그럴 건데 뭐 협조만 구하다가 지금 4월 달에 했는데 지금 3군데밖에 안 돼 있고 서울시는 2018년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서울시에.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고통받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데요. 20대 여성은 지난 3월 기준 13만 명의 실직자가 만들어지고 전년 대비 43%의 자살자들이 만들어질 만큼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성 정책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단 하나의 20대 여성 정책들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20대 여성들에 대한 마음치유, 또 경제적 컨설팅, 사회적 재진입을 위한 중요한 정책 제안들을 했습니다. 지난 3월을 기준으로 약 12만 명의 실직을 했고 최근 2020년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19년을 대비 43%나 되는 증가율로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20대 여성에게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받았던 그 어떠한 자료에도 바로 그 20대 여성들의 실직과 자살에 대한 대비와 준비가 전혀 없다라는 데서 제가 안타까움을 느끼고 또 필요하다면 그런 사업들을 중도에라도 만들어서 지원 정책을 했더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곳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 여성가족국은 사각지대 울타리 밖에 놓여있는 20대 여성들을 위한 지원 정책들을 빠르게 대책을 세우시고요. 행간 시간 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지금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결식아동들이 특히 방학 중이기도 했지만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그 식사 문제가 있었는데요. 한 끼에 6,000원이라는 것으로 카드를 가지고 사용을 했지만 식당 나가서 한 끼에 6,000원으로 무엇을 가지고 식사를 사 먹는다는 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뭐 12,000원까지 일회에 쓸 수 있다라는 건 결국은 하루에 2끼만 먹으라는 것과 같은 내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이번 예산에 조금이라도 상향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식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식이잖아요, 카드는. 그거 가지고 원재료를 사다가 해먹는 게 아니고 사먹는 띵이죠. 6,000원으로 사 드실 수 있으세요, 요즘? 어쩌다 한두 끼는 살 수 있겠죠. 뭐 간단하게 분식류를 먹는다. 요즘 분식값도 되게 비싸요. 가끔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매 끼니, 하루에 3끼인데 이거 사 드실 수 있으세요?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내 자녀라면 한 끼에 6,000원, 3, 6, 18, 18,000원 주면서 사 먹어라 하면 뭐 한두 끼 건너뛴다면 충분히 사 먹죠. 근데 이게 원래 살기니 가격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 애들은 때로는 세 끼니도 부족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6,000원 만족하세요? 논의된 바는 있나요? 상향에 대해서? 저는 지난 행감에서 현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여성 안심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여성 화장실에 대한 범죄가 최근 5년간 급증하고 있고요. 안심 화장실에 대한 그런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의 성평등한 경기도를 위한 여성 안전 화장실과 비상벨 설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관련 자료도 찍고 영상도 찍어서 그렇게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을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2021년도 예산에 수자원본부에서도 직접 관리를 하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국에서도 철저히 이를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요. 부실하게 진행되는지 현장에 가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민간 화장실에만 대해서만 우리가 한다, 이제 그거 하지 마시고요. 지금 공중 화장실 있죠? 공공 화장실, 공원에 있는 공공 화장실, 그런 데는 비상벨 설치가 돼 있어도 거의 유명무실한 데가 너무 많아요. 자, 보세요. 외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성행궁, 청소년 문화센터, 전통시장. 그나마 청소년 문화센터가 제일 잘 돼 있어요. 자, 공원. 이게 각 지자체별로도 다 틀립니다. 표시되어 있는 것도. 비상벨 위치. 자, 보세요. 앉아서 볼일 보다가 점프해서 일어나서 비상벨을 눌러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저 문 쪽에 달려있죠. 문 열고 들어오면은 비상벨 누를 수 있습니까? 비상벨 누를 시간이 없어요. 경광등이 울리면 112에 신고를 해주세요. 경광등이 반짝반짝거리면 신고를 해줘요. 누가 저거 관심 갖고 해줄 수 있겠습니까?